안녕하십니까. 나무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해천입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일단 수강생 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원장님들과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주로 듣는다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그거에 맞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미용업에 대한 개정 세법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액 공제와 감면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개정세법 자체는 미용업에 대해서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밑에 있는 세액 공제와 감면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분들도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개정세법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미용업에 대해서 이번 연도 혹은 내년에 개정될 부분들 한번 먼저 다뤄봤고요. 그리고 세액 공제와 감면 지원금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세액 공제와 감면은 세법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2월이 5년간 돼서 남는 게 있으면 다음 연도에도 그 이익이 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세액 감면 부분은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만큼 그 낼세액에서 빼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보면 세액 공제와 감면 둘 다 대표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부분이 있는 거에서 차감해서 나머지 잔액만 납부하는 개념이고요. 지원금은 보통 그 노무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원금은 쉽게 말해서 통장에 바로 꽂아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좀 막강한 장려금, 그 지원금인데요. 청년 추가할 경우에 연에 900만 원씩, 1인당 900만 원씩 입금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두루누리 공제,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요거는 저희가 사례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개정세법 중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10만 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의 요청 없이도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는 미용업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근데 21년도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꼭 그 현금영수증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010-0000-1234로 발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미발급 시에 가산세 20%가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현금영수증 도입됐을 때는 많이들 발행을 안 하셔서 포상금 제도도 있고 그리고 가산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매번 개정이 될 때마다 그 해당 업종들이 많이들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 업종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정된 부분인데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저희가 비과세라고 하면은 보통 10대 10만 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육아수당 10만 원,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 말고도 저희 업종 요건에 미용 관련 서비스직도 이런 분들에게 야간 근로수당,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 등을 제공을 했을 때, 만약에 4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연에 240만 원, 그러니까 월에 20만 원씩. 그래서 20만 원은 40만 원을 줬을 경우에 20만 원은 과세되고 20만 원은 비과세돼서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쪽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하셔서, 요건은 좀 있습니다. 요건은 부정기적인 상여를 제외한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고, 이번에 좀 확대됐다라는 의미는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원래는 2,5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이하까지 적용 요건이 해당이 돼서 좀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정세법 보시면은 월정급여액 210만 원 이하, 그리고 총급여액이 2,500에서 지금 3,000만 원 이하로 개정된 비과세 부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 감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세액 감면은 납부세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면해주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청년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이제 대표자가 새롭게 창업을 했을 때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새롭게 창업을 했다라는 의미는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되고요. 근로소득을 받고 있었던 분이 새롭게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창업이라고 보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이 세액 감면율이 5년간 50%입니다. 2018년도 5월 29일 이후 기준으로 창업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5년간 50% 감면,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이제 인구가 과밀되니까 바깥쪽에 하시면은 5년간 100%,
감면이 되고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 5월 28일 이 사이에 창업하신 분들은 사실 청년 요건도 이게 34세까지인데 이때 당시에는 좀 많이 낮았죠. 그래서 29세까지 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감면을 안 해줬습니다. 이게 좀 더 확대돼서 18년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은 나이 요건도 증가됐고,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해도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해주고 외쪽에서 하시면은 100% 감면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몇 프로 이런 감면이라고 얘기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저희 거래처 중에서 젊은 대표님이 계세요. 30 초반이시고 그리고 IT 회사에서 단연간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18년도 가을 때쯤이죠. 그때 한번 나오셔서 개인 법인 사업자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봉 받는 거에 처음에는 18년도에는 거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19년도 올해 결산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던 연봉의 몇배 가량이 매출이 증가됐고, 저희가 이제 차량 쓰시는 거, 직원 쓰시는 거, 밥 먹고 접대하시는 거 이런 것들 다 비용 처리하고 쉽게 말해서 단기 순이익으로 2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2억이라고 하면 납부세액이 법인의 경우에는 10%니까 납부세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원래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감면을 통해서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 원이 까지는 겁니다. 근데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적용이 되는 거여서 사실 1천만 원씩 까진다라고 보면은 많이 큰 금액이고, 만약에 이분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개업을 하셨다 그러면은 1억 5천에서 3억 구간은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납부세액으로는 한 5,600만 원이 나올 텐데 그걸 50% 2,800만 원이 감면되는, 그러니까 사실 중고차 한 대 정도가 세이브되는 막강한 세액 감면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유사하게 벤처기업 세액 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청년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간 50% 세액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래처에서도 한번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대표님들이 따로 이제 신청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게 사실 꽤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인증만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 인증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거래처는 300만 원 주고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한 200에서 500 정도 받고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목돈을 주고서 할 그게 있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셨었는데, 사실상 여기가 이익이 나는 구조, 아까처럼 그 벤처기업 IT 회사에 그 근로자로 계시다가 그 개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300만 원 내고 5년 동안 첫 해만 1,000만 원 공제를 받았으니까, 감면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300만 원 정도는 아깝지 않게 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감면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벤처기업 인증만 받으면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어서 이 외쪽에 있는 데들은 100% 감면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안양시, 시흥시는 이쪽 반월 지구는 좀 제외가 되고요. 이런 분 이쪽에서 만약에 개업을 하신다면은 50% 감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액공제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고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이게 일단 요건이고요. 이런 경우에 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한 사회보험료 금액에 청년이면 100%, 그리고 청년외면 50%의 공제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은 작년에보다 올해 만약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늘었다. 근데 그 1명의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사회보험료 세율이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보통 9%에서 10% 사이입니다. 이건 인원수에 따라서 고용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10%라고 가정을 하면은 연봉 3천만 원인 분이 10%가 사업주가 내는 부분이 10%입니다. 그래서 10% 부분, 그래서 300만 원인데요. 그 1명 늘어난 게 청년이라면 300만 원, 그리고 청년 외라면 150만 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여기서 이제 청년은 앞에서 34살까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과 조금 다르게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뒤에 말씀드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청년을 29세까지로만 봅니다. 거기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되니까 31살까지도 남자의 경우에는 2년을 더하면 31살까지도 청년으로 봐주고요. 그리고
이거와 중복 적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게 작년에 원래부터 있긴 했지만 작년에 이름이 이걸로 바뀌면서 좀 강력한 세액공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이 되고, 수도권일 경우에 청년 외면은 700만 원, 청년이면 인당 1,100만 원씩을 공제해주고요. 수도권 외의 청년일 경우에는 770만 원, 그리고 청년일 경우에 1,200만 원. 해당 연도 포함해서 총 3년 동안 공제를 해주니까 결국 수도권에서 청년이 증가하게 되면은 3년 동안 3,300만 원이 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거를, 좀 막강한 세액 공제죠. 근데 막강한 만큼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3년 동안 있는데 직전 연도보다 그 인원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고 줄어든다면은 받았던 세액 공제를 다시 뱉어내야 되고요. 유지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똑같이 유지만 된다면은 3,300만 원을 1,100만 원씩 3년 동안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농특세가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받은 세액의 20%만큼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 20%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1,10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농특세 빼면은 수도권 내에선 880만 원씩 공제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은 29세까지만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적용이 된다면은, 아까 연봉 3천만 원 상시 근로자 수가 청년으로 한 명이 늘어났다 이러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300만 원, 그리고 이 금액으로 1,100만 원, 이렇게 1,100만 원, 그래서 총 1,400만 원을 그 납부할 세액에서, 법인세에서 혹은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세액 공제와 감면이 아닌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청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또 34살까지, 그래서 보통 노무 관련해서 지원금 나오는 거는 청년을 다 34살까지로 보고요. 세법에서 세액 공제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29살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이 지금 추가로 고용된 거니까 최초 한 명일 때는 그 장려금이 나오지 않고요. 2명째부터 고용이 됐을 때 그 인당 1년에 900만 원을, 그러니까 월에 7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급이 최저시급 기준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 요건들이 많죠. 이제 이 요건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은 최저시급 기준 이상이며 기존 한 명 제외한 추가 고용 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저희 청년이 늘어나서 이거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6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 이내에 제가 신청을 해놓고 이제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6개월치를 소급해서 주다 보니까 문자에 한 번에 입금된 게 45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올 돈이 없는데 뭐지 했더니 이게 6개월 동안에서 75만 원씩 6개월치 450만 원이 들어와서 사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지원금이고요. 요거는 4대 보험에 무조건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추가 고용 장려금이랑 이쪽에서 설명드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 두 가지가 같은 건데 일단은 요건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가능하세요. 미용업에,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적용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이제 성장 유망 업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지식 서비스 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세요. 근데 저희 업종 같은 경우 미용업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성장 유망 업종 이런 데에 다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의 업종, 만약에 업종을 총 100이라고 놓으면은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대부분의 업종이 다 이쪽에 원래 포함이 돼서 한 명만 늘어나도 지원을 받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미용업은 없어서 만약에 이게 좀 잘못됐다면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똑같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부분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님들이라든지 뭐 사장님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직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2년 동안 한 곳에서 퇴사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고용 유지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34살까지, 그리고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원래는 이게 2년형이 있고 3년형이 있고 그랬는데, 3년형이 작년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번에는 뭐 예산 편성에서 없어지고, 이거는 뭐 뿌리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3년형은 특정 업종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2년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원 사업이 그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하시는, 예산 소진되면은 바로 없어지는 부분이고, 여기에
월 35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이 300만 원, 2년 동안 300만 원을 불입을 하면 월에 12만 5천 원씩 본인 명의의 통장에 이제 다달이 입금을 하면은 기업은 4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그리고 정부는 900만 원을 입금해서 2년 동안 1,600만 원을 직원이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정기예금 이자율 뭐 2%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300만 원 넣고 1,600만 원 뭐 5배가 넘어가는 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막강한 그 지원금인 것만큼 생애에서 딱 한 번만 1회만 받을 수 있고 최초에 이제 취업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 이용해서 직원 어떻게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증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이 부담하는 400만 원 부분은 사실 400만 원을 기업이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그 기업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100만 원 정도는 기업이 이익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랑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여기서는 제가 지금 사례를 통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 쪽에 대해서 신규 가입자는 8에서 80%에서 한 90% 정도 그리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30%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그 감면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요건은 월에 215만 원 미만의 그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만 해당이 돼서 예를 들어 200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4.5%니까 4.5%뭐 한 10만 원 정도 국민연금 납부가 있다. 그러면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90% 감면해 주니까 10만 원 낼 걸 만 원만 내주는 이거는 월에 이제 9만 원씩 깎이는 거니까 12월로 이게 12달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좀 적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요건은 비슷합니다. 월 215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은 이제 근로자여야 되고 그리고 30인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최저 임금이 준수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1인당 11만 원씩 그리고 그 외에 5인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당 40시간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9만 원씩 지원받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세액공제랑 감면 그리고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적용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적용 사례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5인 미만이고요. 28살 첫 직장에 이제 입사하신 연봉은 2,280만 원인 월 한 19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로 그 대표님들이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뭐 1년 차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거 통장에 바로 꽂아주는 그 월에 75만 원씩 꽂아주는 금액 900만 원 그리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거는 목돈 마련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사업자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 2년 동안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루누리 및 일자리 안정자금 뭐 인당 11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되고 두루누리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금액에서 지금 90% 정도 이제 감면을 받는다라는 가정이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아까 수도권 이내의 청년일 경우에 1,100만 원이었는데요. 농특세 고려하면은 880만 원 정도 이제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봉이 2,28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10% 사업주 부담분 연봉 10% 가정해서 280만 원씩 2년 동안 공제 받는다고 보면은 사실 연봉이 228만 원인 2,280만 원인데 뭐 2,300만 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4대 보험료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감면되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 세이브 될 수 있는 금액들을 합산하다 보니까 연봉보다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연봉에서 플러스 4대 보험도 나갈 수 있고 뭐 퇴직금도 나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신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금액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 누적으로는 한 6,600만 원 정도 정확히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정도로 좀 그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차서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개정세법 먼저 말씀드렸고 개정세법에서는 비과세 부분에서 저희가 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드렸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와 감면 그리고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들 이제 알고 가신다라면은 이 부분들
그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장 홍보를 잠깐 해드리면은 이런 지원금들 이제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런 부분들 요건 검토해서 지원금 다 받아들이고 저희는 대표님들과 따로 모바일 이용해서 그 매출액이 증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매출 증빙, 매입이 월마다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원천세 신고 얼마야 되는지 그래서 예상 소득이 얼마인지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가볍게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또 대표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제 한 분에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를 링크 걸어서 하나씩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따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시고 적용 가능한 것들 공제 받으셔서 최대한 이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